모니터를 약간 좀 틀면 안 되죠. 모니터를? 지금 검정색 옷 입은 사람은 많이 안 나오고 발레리나가 많이 나오대. 네, 모니터.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이거는 뭐 잘 안 나와도 돼요. 어쨌든 설명을 들으시면서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시작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인체를 한 번쯤 이제 실습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인체는 반복된 어떤 그 대상 읽기, 그리기가 아니라 그림 항상 그리는 어떤 그 종류가 아니라 생각하는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그림은 생각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손을 숙달하면은 기술자예요. 절대 그게 예술이 될 수 없고 기술이 되버리겠죠. 이 인체를 그리는 거는 정말 자기가 눈을 자꾸 어떤 그 경지를 높임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움직임을 읽는, 뭐를 베끼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물체를 읽는 것. 좀 많은 그 훈련이 필요하겠지만은 그것은 생각함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그 어떤 감정이입이 필요한 그런 부분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차가운 사항을 말씀드릴 때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는 수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림은 생각하는 수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따라하지 못하면 그림은 항상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흥미를 유발한다는 것, 동기를 받는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렇게 흥미부터 유발돼야만 모든 동기가 부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림 하나 그리는 데서 상당한 어떤 그 흥미가 따라와야 된다는 그 전제하에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지금 인체를 한 것 중에 오늘 하는 것, 아까 한 거와 똑같죠. 드가의 드로잉을 공부하는 건데 이거를 제가 얼굴을 잘 보이지 않는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그리기를, 그러니까 무브먼트를 읽는 훈련을 자꾸 제가 설명드리는데 그 쉽진 않겠지만은 외형부터 접근하는 것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림을 이해하는 데는 평면과 입체를 아주 동시에 이해되고 공간까지도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베끼면은 평면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훈련하는 거 뭐 유튜브에서 많이 돌아다녀요. 어떻게 하면 형태를 똑같이 잡느냐. 이 그림은 똑같이 잡는 게 아니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빨리 읽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발레리나가 저렇게 저 동작처럼 저게 제가 봤을 때 휴식 시간에 다리가 저린 부분을 이렇게 주물거나 어떤 그 일정한 동작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드가가 잽싸게 포착을 한 거죠. 절대로 저 모델한테 이렇게 있어 하고 시키지 않습니다. 드가 그림 보면은 발레리나들이 이게 다리를 올리고 있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럼 다리 들고 뭐 몇십 분 동안 다리 들고 서 있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읽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면으로 이해하는 방법과 입체로 이해하는 방법과 공간으로 이해하는 방법 요 세 가지를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거의 일환으로서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저기 놓여져 있는 저 대상은 옆에 있는 까만 저 사람을 일단 배제하고 고개를 숙이고 발목을 잡고 앉아서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 발레리나의 모습인데 저것을 평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도형적으로 이해할 때 간단하게 여기 이런 외형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거부터 보는 것이 먼저겠죠. 평면적인 거. 그리고 입체로 봤을 때는 손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어디가 위로 만져지고 어디가 옆으로 만져지고 어디가 밑으로 느껴지느냐에 대한 어떤 입체적인 해석. 그리고 공간은 역시 이 벽이 어디 있고 바닥이 어디 있고에 대한 그 외적인 것. 이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대상과 그 대상을 싸고 있는 그 다른 부위와의 관계. 그것은 공간으로 이해하는 거겠죠. 지금 봤을 때 저 상은 지금 요거는 제가 수정은 안 할 거예요. 다른 그림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평면과 입체로 읽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한 다음에 다른 그림을
설명을 할게요. 지금 네 사람이 했으니까 요거는 이해하는 방법부터 설명할게요. 지금 이 상이 여기 위쪽으로 만져지는, 지금 평면적으로 봤을 때도 이 다리의 각도가 틀렸어요. 지금 다리가 이러한 기울기가 아니라 저 다리를 잘 보시면은 이 발을 놓여진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아닌 것은 이렇게 아닌 게 보여죠. 그림을 그릴 때 저 사람을 그릴 때 다리가 둘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각도가 얼마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각도는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을 놓을 때 이 각도를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여기에 놓여져 있는 이 각도도 우리가 이렇게 원호로 이해해 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너무 길게 빠져나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툭 잘라져 있습니다. 이 도형이 오각형으로 본다면 약간 이렇게 옆으로 간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짧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에요. 저 바깥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발도 물론 이 형태를 봤을 때 발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눕혀지셨어요. 그죠? 이게 서 있죠? 이게 서 있는 건데 눕혀졌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전체를 외형을 읽는데 써먹어야 돼요. 이거를 잘 그린 다음에 이쪽 발을 그린다. 이쪽 발 다 끝났으면 머리를 그린다. 이게 그림 망치는 길이에요. 절대 그게 아니라 한 번에 이 전체를 외형을 평면적으로 한 번에 싹 읽어버려야 돼요. 쉽진 않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지금 여기 한번 여기만 볼까요? 여기의 형태가 이렇게 한번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휙 돌아가는데 무릎이 있는 데서 한번 꺾여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있다고만 생각하시고 한번 외형을 보세요.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게요. 그냥 외형만 생각할게요. 이렇게 놓여져서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러한 곤충 모양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도형을 가진 물체를 한 번에 바깥 형태만 보는 거를 평면적으로 이해하고 입체로 이해하는 거예요. 입체는 어떻게 될까요? 이 위쪽에 이렇게 윗면으로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만져지는 위쪽 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람을 앞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 앞면으로 향한 이 자리, 이걸 벽돌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옆면으로 봤을 때 여기가 옆면으로 이렇게 돼 있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옆면이, 여기가 옆면이 있고 여기 발레리나 이 치마의 요 윗부분이 다시 윗면으로 잡힙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여기가 옆면으로 만져지면서 다시 이렇게 위로 만져지고 다시 옆으로 만져져요. 이렇게 한번 꺾입니다. 윗면. 여기 계단처럼 돼 있죠. 이렇게 해서 등짝 이렇게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그림을 평면으로 이해했을 때 이것을 보고 이렇게 꺾임까지 같이 볼 수 있다면 이 대상을 빨리 읽을 수가 있어요. 이건 오늘 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그림 되지 않아요. 심화부터 한 번에 팍 어려운 것까지 다 이해한 다음에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외형이 틀리거나 구도를 틀리거나 이런 부분은 평생 그림을 그려도 구도는 신경 써야 돼요. 아주 원초적인 거지만은 사람들은 평생 그거를 긴장하고 틀리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도는 처음 시작할 때도 다루지만은 그림이 경지에 많이 올라갔어도 계속 구도를 신경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은 어려운 부분과 쉬운 부분을, 쉬운 거를 다 해결한다면 어려운 게 아닌 게 아니라 오르락내리락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때로는 쉽게 이해하다가도 어떤 때는 이건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림을 자꾸 하다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처음부터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골프를 배운다 그러면 프로골퍼한테 어려운 동작까지 처음부터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마추어니까 아마추어처럼 못 쳐도 돼, 이건 없어요. 처음부터 프로가 하는 폼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럴듯한 느낌으로 따라가는 것,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배운 사람이 아마추어한테 배운 30년 배운 사람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폼이 갖춰져야 돼요. 지금 제가 고친 것은 입체와 평면을 한 번에 읽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이러면서 한번 다시 쳐다보세요. 이 형태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 형태로 봤을 때는 사람 머리가 없어졌어요. 자르다 보니까. 그죠? 그러면 사람 머리가 어디 있는가 보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이때 여기를 머리를 그리느냐? 아니에요. 그림은 생각하려고 있는 것이지 그리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먼저 그리면 먼저 틀려요.
제가 얘기했지만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먼저 여기서부터 잘 그리자 그러면 망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큰 틀의 외형부터 이러한 틀을 갖고 있으면서 여기에 외형에 갖춰진 것들을 하나씩 짚어나갑니다. 자, 안에 뭐 리본을 그리고 머리를 그리고 이런 게 아니라 자, 외형을 그렸으니까 나머지 한번 더 무시해 볼게요. 이 안에 형태를 제가 어떻게 하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지금 아까 틀린 거는 제가 모조리 생각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어차피 처음 그림 머리와 리본 다 틀렸어요. 그죠? 왜냐면 먼저 그린 것이 먼저 틀렸기 때문에 눈에 보인 거를 먼저 그려서 다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외형부터 그리면 틀릴 일이 없어요. 바깥을 그려야겠다 안에 넣으면 안 틀리게 돼 있어요. 자, 머리가 어디 와 있을까요? 여기 와 있어요. 그죠? 이 기울기만 있는 거예요. 자, 머리를 어떻게 그리냐? 머리를 잘 그리면 망쳐요. 머리에 있는 요 비례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머리가 여기 들어가면은 머리의 크기와 다리 바라보는 자리 여기 있어요. 야, 발이 어떻게 서 있을까요? 이렇게 서 있죠. 제가 봤을 때 발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거 먼저 그렸으니까 발이 또 틀린 거예요. 자, 발은 이렇다가 아니에요. 발의 기울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발의 형태를 그리면 그거부터 틀려요. 뭐든지 구체적으로 그리면 다 틀려요. 자, 무브먼트만 이거예요. 발이 어느 각도로 서 있느냐? 그냥 이런 정도의 각이에요. 자, 여기 있는 것은 아까 기울기가 틀렸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 있는데 자,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기울기가 있고 무릎이 있어서 여기 각도가 이렇게 있다라는 같이 있는 어떠한 무브먼트가 이렇게 느껴져요. 이 발도 확실하게 그리면 다 틀립니다. 이렇게 각만 보고 있어요. 여기에 비례로 봤을 때 머리가 여기에 대해서 몇 프로인가를 눈으로 읽어야 돼요. 자, 한눈에 읽을 수가 있어요. 이 머리통을 이렇게 크게 그릴 일은 없어요. 자, 얼굴을 어떻게 그리냐가 아니라 크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크기만을 생각했어요. 자,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이걸 생각하면서 팔하고 같이 여기를 양분할 수 있는 하나의 큰 틀이 보이는데 이게 팔이에요. 팔이 어떠한 도형으로 이쪽을 향해서 나눠져 있는가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발하고 관련된 기울기를 이렇게 가지면서 팔이 이런 기울기로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물론 이것은 딱 직선으로 그리지는 않습니다. 약간 유연하게 그려야 되는데 이러한 기분처럼 돼서 이걸 또 팔을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느낌이 기울기가 여기 있다라는 감만 가지고 그려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자, 얼굴을 동시에 자, 이 틀이 요 안에 있는 틀이 발과 머리와 가운데 사이에 둔 팔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어요. 그거를 무브먼트만 보고 가만히 기울기만 보고 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이거를 사실 표시하지 않고 단번에 드가는 분명히 그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생각하시고 약간은 보조 선의 형태로 이런 느낌을 슬쩍 해놓고 아까도 얘기한 입체적인 형태의 윗면과 여기 꺾이는 계단적인 형태 옆구리가 여기 이렇게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딱딱하게 그리지 않아요. 옆구리 잘 그려야지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쓱 한번 내가 생각하는 여기와 리본이 달려있는 이 부위를 구체적이지 않고 가만히 어떻게 해요? 비례적으로 어디쯤 놓여질 것과 그냥 좌표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린 거는 지금 하나도 그린 게 없어요. 물론 사람의 느낌이 나올랑 말랑 헷갈릴 때는요 야금야금 지워나갑니다. 자, 한번 지워볼게요. 자, 머리가 이쯤이라고 그러는데 필요 없는 선은 지워나갈게요. 이렇게 해서 머리가 있고 자, 아닌 건 지웠어요. 자, 보이죠? 묘하죠? 그리지 않았는데 보입니다. 자, 필요 없는 거는 싹 지워가고 있어요. 자, 아까보다는 발레리나가 구부리고 앉아있는 어떤 동서의 감이 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때 조금 더 자기가 도움받으려면 딱딱한 선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형태선은 뭐든지 있는 대로 저 발레리나가 자태 짓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것을 그리는 거예요. 자, 치마가 나풀나풀해도 이러한 느낌처럼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쓱 곡선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여기에 종아리도 이 사람을 이러한 기울기로 봤지만 은근하게 종아리를 의식해서 강약을 봐서 덩어리가 뜩 잡히는 자리에 힘을 살짝 주고 쓱 빠지는 선은 속도를 좀 빨리 해서 누그러뜨립니다. 드가는 항상 그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해서 아닌 것은 확실하게 둔탁하게 되면 지워버려도 괜찮아요. 다시 그려요. 자, 이렇게 해서 가만히
종아리가 있고 쓱 빼서 슬쩍 강조를 할 듯 말 듯 신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다시 지워도 돼요. 자, 이쪽도 여기는 뭐죠? 무릎 올라가는 다리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쓱 박혀서 자, 발은 이쪽 장단지 쪽보다는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그리고 나중에 이 선이 지나간 여 밑을 이렇게 그려야 원근이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더 길고 요게 짧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자 장단지에 아닌 것은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요. 가장 동세에서 무브먼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자, 요런 기분으로 살짝 그릴 때 맞아요. 이거를 잘 그리면 망쳐요. 그냥 가장 간단하게 저기 있는 무브먼트만 딱 읽고 그만 그리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히 그리면 이것부터 틀려요. 그러니까 안 하고 이거를 그리면서 어딜 쳐다봐야 될까요? 어깨 보고 있어요. 어깨와 이 사람 윗면 쪽에, 윗구조 쪽에 이 등짝에 여기 등골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옷이 끝나서 여기 레이스 이렇게 어깨로 올라가는 여기에 팔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걸 그리는데 요거를 쓱 같이 봅니다. 자, 저도 이거 곡선으로 그릴래요. 무브먼트 그대로 합니다. 잘 그리지 않습니다. 헬레다 말아요. 팔은 잘 그리려는 게 아니라 팔의 동세, 무브먼트만 보고 있어요. 헬레다 맙니다. 손도 잘 그릴 수 있지만 안 그립니다. 손의 외형만 이렇게 해서 안 그렸어요. 자, 발과 이거의 연관관계를 그렸어요. 확실히 그리지 않았죠. 자, 가슴이 먼저 있고 더 나중에 있는 어깨와 팔의 흐름을 이렇게 나중에 그렸으니까 이게 앞으로 나올 거예요. 자, 이쪽 팔이 보이죠? 아까 표시를 이 발하고 같이 있었어요. 발이 이렇게 나와서 뭔가 그리려고 하다가 팔이 있는데 팔이 머리에서 안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서 팔이 발을 만지듯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그리지 않아요? 이거랑 같이 봤어요. 뭘 같이 봤어요? 무릎하고 요 무릎이 요렇게 나와서 발이 요게 요렇게 놓여져 있는데 자 필요 없는 건 안 그린다 했어요. 다 지워버려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지우개 써도 괜찮은 게 확실한 무브먼트만 그리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할 듯 말 듯 자세히 잘 그리면 망쳐요. 잘 그리지 않고 그냥 좌표만 무브먼트만 본 거예요. 자, 아까 보던 자세가 보이죠, 그죠? 읽어졌어요. 자, 윗면 여기 등짝이 나왔어요. 자, 뒤에 치마가 이렇게 뒤로 가 있고 여기에 리본이 있는데 리본도 위쪽 면이 있고 옆면인데 옆면은 어둡게 돼 있어요. 그림자까지 있는데 그림자까지 이렇게 같이 그려도 돼요. 이렇게 칠해 놓으면은 이거 형태를 그린 게 아니라 명암부터 이렇게 표시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그림자가 놓여서 여기 옆면에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된 부위의 치마의 그림자 부분을 한 번쯤 이렇게 건드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머리도 그릴 때 윗면에 머리 묶은 뒷머리가 보이고 얼굴 여기 있는데 이것도 구형만 정해놨기 때문에 얼굴을 그리려 하지 마세요. 얼굴 그리면 얼굴부터 망쳐요. 자, 머리 크기만 보고 있어요. 자, 위에 얼굴은 조그맣고 머리 부분이 이렇게 큰데 거기에 대해 어두운 자 얼굴 덩어리는 이렇게 돼서 뭐가 코도 있고 뭐 이런 거 같은데 이거 그리지 않습니다. 외형만 그리고 뒷머리에 놓여져 있는 요것만 그리고 자 어두운 부위 빛이 저쪽에 있으면서 어두운 자리만 여기에 머리카락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보고 위에 머리 위에 올린 부위가 이렇게 있네요. 자 이렇게 놓고 사실 얼굴은 다 그늘인데 이 얼굴을 잘 그리지 하지 마세요. 얼굴 그냥 무시해버리고 앞가슴까지가 그늘이 잡혔는데 여기에 얼굴까지를 이렇게 깔아버립니다. 얼굴은 여기 안에 여기 있어요. 근데 그리지 않았어요. 자, 숙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이거를 얼굴 잘 그리면 기분 좋게 되겠지만 먼저 그린 사람이 하수예요. 아마추어들은 얼굴부터 막 잘 그리려 합니다. 이렇게 전체를 잘 그려야 돼요. 드간 항상 그렇게 그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놓여져 있는 어깨를 그리고 여기에 리본이 올라가서 이 사람 뒤에 파란 리본이 여기 묶여 있어요. 뭔지는 못 알아봐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이 전체의 무브먼트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발이 놓여져 있고 신발을 그려서 이렇게 된 형태를 지금 어느 정도 그렸는데 요 정도만 돼도 이 사람은 벌써 물체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다라는 거, 대상을 읽는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림을 일단은 베끼면 무조건 안 돼요. 움직이는 사람을 빨리 그려야 돼요. 예를 들면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길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어떤 할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가는 동작을 한 번에 드로잉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그려야 되냐면 항상 살아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그려서 죽은 그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생동감 있는 것을 바로 그리려면 항상 움직이는 것을 빨리 포착해야 돼요. 손으로 포착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포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것의 잔상을 계속 기억해서 한 번에 드로잉 해놓은 것을 보고 내가 유화로 옮길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요걸 해놓고 요거 일단 끄시고 다음 그림 똑같은 거지만 제가 또 손 한번 써볼게요.